AI 주식시장을 아직도 엔비디아 하나로만 보고 있다면 지금의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돈은 여전히 AI로 가고 있지만 시장이 보는 길목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차트보다 먼저 산업 구조에서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함께 공부하는 채널 퓨처마켓입니다. 오늘은 AI 인프라를 엔비디아 한 회사가 아니라 서버와 칩, 메모리와 전력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한 종목의 실적보다 연결된 수요를 함께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증시가 AI를 해석하는 방식이 바뀔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방향을 맞추려는 것보다 확인 순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그 주변에 붙는 병목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 수혜를 찾기 전에 먼저 봐야 할 지점입니다. 처음 AI 투자 열풍은 GPU라는 한 단어로 설명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굴러가려면 GPU만 꽂아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칩 하나보다 뒤에 시스템을 같이 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핵심을 이렇게 봅니다. AI 돈이 빠지는 게 아니라 돈이 지나가는 통로가 넓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AI 테마라도 돈이 머무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질문이 누가 가장 강한 GPU를 파느냐였다면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 GPU가 들어갈 서버를 누가 만들고 전력을 누가 공급하고 수요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입니다. 이 질문이 바뀌면 뉴스의 무게중심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AI 인프라는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연결된 생태계입니다. 칩, 서버, 네트워크, 메모리, 냉각, 전력, 데이터 센터 운영이 같이 움직여야 성능이 나옵니다. 하나만 약해져도 전체 성능과 투자 속도는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특히 보는 변화가 학습에서 추론으로의 이동입니다. 거대한 모델을 한번 훈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매일 쓰이는 추론이 비용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맞다면 매출이 생기는 위치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론은 사용자가 질문할 때마다 서버가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AI 에이전트가 늘어나면 한 번의 답변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판단과 호출이 반복됩니다. 결국 사용자가 늘수록 보이지 않는 계산 비용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한번 검색하고 끝낼 일을 에이전트는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부르고 다시 검토하고 결과를 정리합니다. 같은 사용자라도 서버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 검색과 에이전트형 사용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흐름이 맞다면 시장은 단순히 GPU 판매량만 보지 않습니다. 추론이 많아질수록 서버 CPU, 메모리 대역폭, 네트워크 지연, 전력 비용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론은 반도체 한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전체의 문제입니다. 서버 CPU는 화려한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요청을 조율하고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는 뒤에서 계속 일을 하는 축입니다. 이런 역할은 화려하지 않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존재감이 커집니다. 맞춤형 칩도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작업을 최고가 GPU로 처리하면 비용이 부담됩니다. 반복적이고 큰 규모의 추론에서는 효율을 위한 전용 설계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용을 낮춰야 하는 서비스일수록 이 계산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체 칩을 말할 때 시장은 단순히 엔비디아의 대체제만 떠올리면 안 됩니다. 비용을 낮추고 공급을 분산하려는 보험 성격도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대체 전쟁보다 공급망 분산의 흐름으로 보는 편입니다. 메모리도 점점 더 큰 키워드가 됩니다. 모델이 커지고 동시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늘어나면 계산 속도만큼이나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메모리 뉴스가 단순 부품 뉴스가 아니라 인프라 뉴스가 됩니다. 특히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는 GPU 옆에서 조용히 성능을 좌우합니다. 칩이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기다리면 전체 효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빠른 칩 옆에는 빠른 데이터 통로가 함께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칩 하나의 성능보다 수많은 칩이 얼마나 매끄럽게 함께 일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연결이 느리면 비싼 칩을 많이 사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AI 인프라를 자동차 공장처럼 봅니다. 엔진만 좋아도 차는 달리지만 도로와 연료, 부품 공급망이 막히면 속도는 결국 제한됩니다. 이 비유를 떠올리면 왜 전력과 냉각까지 주가 재료가 되는지 이해됩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병목은 전력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멋진 기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마지막에는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의 문제로 내려옵니다. 멋진 비전도 전기가 없으면 실제 매출로 바뀌기 어렵습니다. 전력은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닙니다. 새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지을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증설할 수 있는지, 마진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결정합니다. 그래서 전력 뉴스는 이제 기술주밖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인프라를 볼 때는 반도체 뉴스만 보면 부족합니다. 전력망, 냉각 설비, 변압기, 장기 전력 계약 같은 단어가 같이 등장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 확장이 바로 시장이 AI 인프라를 더 넓게 읽는 신호입니다. 다만 여기서 너무 빨리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인프라 확장은 분명 큰 흐름이지만 모든 관련 기업이 같은 속도로 이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좋아 보이는 매출과 오래 남는 이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산업이 열린다는 말과 지금 사는 가격이 정당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좋은 산업을 너무 비싼 가격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단기 급등보다 캐펙스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 그 돈이 실제 사용량과 매출로 돌아오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된 투자 규모보다 그 투자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더 봅니다. 캐펙스가 늘면 관련 매출은 먼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고객이 그 인프라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면 다음 증설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투자액이 곧바로 높은 수익률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한 번에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기대, 발주, 증설, 사용률, 수익성 확인이라는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막히는지 봐야 사이클의 위치를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사용률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어졌다는 사실보다 그 안에 장비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느냐가 더 본질적인 신호입니다. 장비가 놀고 있다면 다음 발주의 설득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마진입니다. 수요가 강해도 공급망 비용, 전력 비용, 감가상각이 커지면 기업 이익으로 남는 몫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커져도 남는 돈이 줄면 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수요의 지속성입니다. AI 서비스를 사람들이 한두 번 써보는 것과 업무 흐름에 매일 붙여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반복 사용이 확인될 때 인프라 투자의 설명력이 강해집니다. 저는 AI 에이전트가 여기서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 시간을 줄여준다면 추론 수요는 검색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 사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추론은 비용이 아니라 생산성을 만드는 도구로 평가받습니다. 반대로 에이전트가 아직 느리고 비싸고 믿기 어렵다면 기업들은 도입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 기대가 먼저 달리고 실사용이 뒤따라가는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이 길어지면 주가는 기대보다 먼저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볼 때 필요한 태도는 열광과 의심을 동시에 들고 가는 겁니다. 방향성은 인정하되 속도와 가격에는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균형감이 없으면 상승장에서는 너무 낙관하고 조정장에서는 너무 비관하게 됩니다. GPU 독주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다만 GPU만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주가 끝났다는 문장보다 생태계가 넓어졌다는 문장을 선호합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인프라의 핵심 기준점입니다. 하지만 기준점이 있다는 것과 시장의 관심이 그 한 점에만 머문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준점은 유지되지만 지도는 넓어지는 장면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시장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GPU를 산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질문이 바로 서버, 메모리, 네트워크, 전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질문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다음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가 같이 보입니다. 서버 업체 입장에서는 랩 단위 설계가 중요해집니다. 칩을 많이 꽂는 것보다 열과 전력과 통신을 함께 맞춘 시스템을 납품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랩 단위 경쟁은 부품 경쟁이 아니라 통합 설계 경쟁에 가깝습니다.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단순 출하량보다 고부가 제품 비중이 중요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메모리 믹스가 이익률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가격보다 제품 믹스가 이익률을 설명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전력과 냉각 업체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수요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수주가 매출로 바뀌는 시간차와 설비 투자 부담은 함께 봐야 합니다. 수요는 커질 수 있지만 설비 투자의 시간차는 꼭 함께 봐야 합니다. 클라우드 기업은 더 복잡합니다.
한쪽에서는 AI 인프라를 많이 깔아야 경쟁력이 생기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감가상각과 운영비가 손익계산서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업은 AI 투자 확대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비용 부담자입니다. 이 말은 AI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AI 투자가 커질수록 시장은 기술 뉴스보다 회계 숫자를 더 냉정하게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시장은 멋진 데모보다 손익계산서의 지속성을 묻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실적 발표에서 매출 성장률만 보는 방식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캐펙스 가이던스, 감가상각, 데이터 센터 임대, 전력 확보가 같이 읽혀야 합니다. 매출만 보면 성장이고 비용까지 보면 투자 회수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객 집중도입니다. 인프라 기업의 매출이 몇몇 대형 클라우드 고객에게 크게 의존한다면 발주 속도 변화가 실적 변동성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큰 고객 한두 곳의 예산 변화가 실적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요가 여러 고객과 지역으로 넓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정 기업 한 곳의 사이클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인프라 확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집니다. 이 폭이 넓어질수록 특정 고객 리스크는 조금씩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종목 줄 세우기가 아니라 병목 찾기로 보는 편이 더 낫다고 봅니다. 지금 어디가 막혀 있고 누가 그 막힘을 풀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병목이 보이면 과장된 테마와 실제 수요를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병목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작년에는 GPU 공급이 핵심이었다면 어느 순간에는 메모리, 전력, 냉각, 네트워크가 더 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맞던 질문이 내년에도 그대로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좋은 산업에서도 나쁜 가격은 나올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성장한다는 말이 곧바로 모든 관련주의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을 보지 않는 성장 이야기는 투자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대가 너무 앞서가면 작은 실망에도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캐펙스가 조금만 늦춰져도 시장은 성장 스토리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높은 구간에서는 좋은 뉴스보다 아쉬운 숫자가 더 크게 보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주문의 질입니다. 단순한 발표나 협력 뉴스보다 실제 매출 인식과 장기 계약, 고객의 재주문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말이 아닌 계약과 재주문이 있어야 수요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급 증가입니다. 많은 기업이 동시에 생산 능력을 늘리면 처음에는 부족해 보였던 부품도 어느 순간 가격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증설 뉴스는 항상 수요 지속성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HBM과 서버 부품, 전력 장비를 볼 때도 중요합니다. 수요가 강해도 공급이 더 빨리 늘면 이익률은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장 산업에서도 마진 압박은 언제든 투자 심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의 장점은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도 같습니다. 연결된 산업이기 때문에 한 병목이 풀려도 다른 병목이 새로 생깁니다. 이 점이 인프라 생태계를 매력적이면서도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칩 공급이 좋아져도 전력이 부족하면 데이터 센터 증설은 느려집니다. 전력이 확보돼도 냉각이나 부지가 막히면 실제 가동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병목 하나가 풀렸다는 뉴스만으로 전체 속도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AI 뉴스를 볼 때 발표의 화려함보다 실행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아니라 가동률이 답을 줍니다. 저는 이 차이가 다음 실적 시즌마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는 어떤 순서로 보면 좋을까요? 첫째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의 캐펙스입니다. 인프라 사이클에 돈줄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돈줄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인프라 사이클의 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추론 수요입니다. AI 서비스가 실제 업무에서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기업들이 비용을 감수하고도 계속 쓰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용 빈도가 늘지 않으면 서버 증설의 명분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메모리와 네트워크입니다. GPU가 늘어날수록 주변 부품의 성능과 공급이 전체 병목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변 부품이 따라오지 않으면 GPU 증설 효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전력입니다. 전력 계약, 송전망, 냉각, 에너지 저장은 예전에는 기술주 이야기 바깥에 있었지만 이제는 AI 인프라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 뉴스는 이제 AI 밸류체인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다섯째는 마진입니다. 매출이 커져도 비용이 더 빨리 커지면 투자자에게 남는 결과는 다릅니다. 성장과 수익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둘을 같이 보지 않으면 성장주 해석이 지나치게 단순해집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같이 보면 AI 시장을 훨씬 덜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냐 내리냐만 보는 화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프레임을 들고 보면 하루 주가보다 구조 변화가 먼저 보입니다. 물론 시장은 여전히 대표 종목에 먼저 반응합니다. 익숙하고 유동성이 크고 실적 확인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첫 반응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심은 주변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파동은 더 넓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파동이 이미 질문의 형태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누가 더 많은 병목을 해결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넓어지는 순간 시장은 한 회사가 아니라 생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작은 뉴스도 다르게 보입니다. 단순한 신제품 발표보다 전력 확보, 서버 랩 설계, 장기 공급 계약, 고객 다변화가 더 무겁게 읽힙니다. 같은 기사라도 필터를 바꾸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그럴듯한 기업도 실제 수요와 숫자가 뒤따르지 않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AI 이름표만 붙었다고 인프라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장비와 고객, 계약이 없다면 이름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장이 AI를 두 가지로 나눠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야기가 좋은 회사, 다른 하나는 병목을 실제로 해결하는 회사입니다. 좋은 말보다 반복되는 주문과 해결 능력이 더 강한 신호가 됩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숫자로 드러납니다. 매출의 반복성, 마진의 방어력, 고객의 재주문, 캐펙스의 지속성이 결국 이야기를 검증합니다.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의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정답 종목을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AI 인프라 지도를 머릿속에 만들어 두고 돈이 어느 길목에서 막히는지 보는 겁니다. 이 지도가 있어야 다음 뉴스가 단순 호재인지 구조 변화인지 구분됩니다. 이 지도를 갖고 있으면 뉴스가 나올 때 반응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AI 관련주라는 말보다 이 회사가 어느 병목을 풀고 있는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질문이 바뀌면 같은 뉴스에서도 다른 기업과 리스크가 보입니다. 강세장에서는 이런 관점이 기회를 찾는 지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은 지도가 방어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대만 있고 병목 해결이 없는 기업은 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장에서도 조심해야 할 장에서도 같은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약세장에서는 더 분명해집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도 고객이 계속 예산을 쓰는 영역과 분위기에 기대던 영역은 주가에 버티는 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이 줄지 않는 곳이 진짜 수요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볼 때는 제목보다 질문을 먼저 붙이면 좋습니다. 이 뉴스가 사용률을 높이는가, 비용을 낮추는가, 공급 병목을 푸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클릭을 부르는 제목과 실제 투자 신호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장은 엔비디아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를 기준점으로 삼은 뒤 그 옆에 있는 서버와 메모리, 전력과 추론 수요까지 함께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확장은 엔비디아를 부정하는 흐름이 아니라 그 영향권이 넓어지는 흐름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기 테마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I가 실제 업무에 들어갈수록 인프라는 반복적으로 쓰이는 비용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업무에 깊게 붙을수록 인프라는 일회성 구매보다 반복 사용에 가까워집니다. 다만 속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대가 너무 빠르게 가격에 반영되면 좋은 산업 안에서도 긴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산업일수록 더 차분한 가격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준은 이겁니다. AI 인프라를 볼 때는 칩 하나가 아니라 사용률, 캐펙스, 전력, 마진, 수요 지속성을 함께 보자는 겁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 AI 뉴스가 나올 때 흔들리는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뉴스가 나올 때 이 5단어를 옆에 적어두고 보시면 단순한 급등 뉴스와 구조적 변화가 조금 더 선명하게 구분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빠른 반응보다 지속되는 변화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AI 인프라의 다음 병목이 어디라고 보시나요? GPU, 메모리, 전력, 추론 수요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키워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준을 댓글로 남기면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퓨처마켓은 다음 영상에서도 숫자보다 먼저 구조를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특정 답보다 시장을 읽는 기준을 계속 쌓아가겠습니다.